제8강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4강 노화에 따른 변화와 질환. 노화에 따른 변화와 질환으로서 놓고 보면 노인이 되면 어떻게 되죠? 자, 신체 기능은 떨어지고요. 심리적인 스트레스는 올라갑니다. 신체 기능이 떨어짐으로 해서 우울증이 심리적으로는 우울증 경향이 증가하고요. 내향성 및 수동성이 증가하고요. 자, 조심성이 증가하고요. 경직성이 증가하고요. 생에 대한 회고 시간이 증가하고요.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이 증가하고 의존성이 증가합니다. 근골격계 구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근육과 뼈가 약해집니다.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근육량이 저하되고요. 뼈의 질량 감소로 골격이 작아지고 충격에 약합니다. 그러면 근골격계 질환으로 관련돼서 나오는 문제는요. 퇴행성 관절염, 골다공증, 고관절 골절 등이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노화에 따른 근골격계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뼈의 질량 감소로 골격이 커진다. 2. 긴장도와 근육량이 증가한다. 3. 결체 조직의 탄력 저하로 관절 운동이 제한된다. 4. 어깨는 넓어지고 골반이 작아진다. 5. 관절, 활막의 탄력성 저하로 염증, 통증이 저하된다. 노화는 기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근골격계 특성도 근골격계에서 기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뼈의 질량 감소로 골격이 작아지는 거죠. 근긴장도와 근육량이 감소하죠. 근육량이 감소하는 겁니다. 그리고 탄력 저하로 관절 운동이 제한되죠. 어깨는 좁아지고요. 골반은 커집니다. 골반은 커지는 거예요. 이 골반이 커지는 것은 여성을 대상으로 이해해 주면 됩니다. 관절 활매 탄력성 저하로 염증, 통증이 많아지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 염증하고 통증이 많아지는 겁니다. 자, 1단계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관절에 염증이 있는 거죠. 퇴행성 관절염, 염증이에요. 자, 관절의 염증으로 연골이 닳아요. 치료는 관절의 부담이 적은 운동, 퇴행성 관절염, 그래서 수영 같은 거.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이것도 3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퇴행성 관절염, 염증에서. 자, 1단계, 2단계, 3단계. 1단계는 염증, 2단계는 자, 천공에서 이제 뼈에 구멍이, 연골에 구멍이 뻥뻥뻥뻥. 그리고 3단계는 뭐예요? 암으로써 아예 연골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뼈와 뼈가 직접 부딪혀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질환은 연골이 닳아서 없어지는 상태, 아침에 일어나면 뼈마디가 뻣뻣해짐, 운동하면 악화되고 쉬면 덜해지는 뼈마디의 통증, 1. 골다공증, 2. 골연화증, 3. 퇴행성 관절염, 4. 고관절 골절, 5. 류마티스 관절염. 자, 퇴행성 관절염이고요. 요양보사 시험에서는요, 골다공증, 퇴행성 관절염, 고관절 골절 이 세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뭐예요? 자, 관절 사이 연골이 퇴행돼서 뼈와 뼈가 부딪히는 거. 염증으로 인해서. 퇴행성 관절염의 치료 및 예방으로 맞는 것은 1. 체중을 줄인다. 2. 관절에 부담이 되는 뛰기가 좋다. 3.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되도록 움직이지 않는다. 4. 약물 치료는 하지 않는다. 4. 관절의 파괴가 심하면 물리치료를 한다. 자, 체중을 줄이고 관절에 무리가 없는 수영이나 걷기가 좋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치료 및 예방으로 맞는 것. 퇴행성 관절염에 대한 치료 및 예방으로 옳은 방법은 1. 운동을 삼가한다. 2. 약물요법을 삼가한다. 3. 고지방 식이를 통하여 체중을 늘린다. 4. 관절에 부담을 줄 정도로 강한 운동을 한다. 5. 관절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체중을 줄인다.
자, 퇴행성 관절염에 대한 치료 및 예방으로는요, 좋은 게 체중을 줄이는 거죠. 관절에 염증이 있기 때문에 관절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체중을 줄여주는 게 좋습니다. 운동은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죠? 식물성하고 동물성이죠. 식물성은 몸에 좋은 거고 동물성은 몸에 안 좋은 거죠. 여기에 식물성이 운동을 하는 거고요. 동물성이 운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관절에 부담이 되지 않는 운동. 그리고 약물요법이 필요하면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고지방식이가 틀렸죠. 지방식이는 동물성이에요. 그래서 체중을 늘려주는 게 오히려 부담스럽죠, 몸에. 그리고 부담을 줄 정도로 강한 운동이 틀린 거죠. 강한 운동이 동물성이에요. 안 좋은 거예요. 자, 두 번째, 골다공증입니다. 뼈에 구멍이 뻥뻥뻥뻥 뚫리는 거. 골다공증. 자, 골다공증은 뼈의 천국, 뼈에 구멍이 뚫리는 거예요. 자, 골다공증은 주로 여성에게 일어나죠. 자, 여성의 폐경, 그리고 호르몬 부족. 자, 치료는 칼슘 섭취제, 뼈이기 때문에 칼슘 섭취예요. 퇴행성, 자, 관절염, 그 다음에 골다공증. 골다공증은 골다. 그래서 비타민 D. 앞에서 이제 비타민 C는 뭐와 관련됐어요? 철분. 뭐였어요? 빈혈. 자, 그런데 골다공증 비타민 D. 이게 서로 연관을 해주면 됩니다. 비타민 D는, 자, 햇빛을 쬐도 비타민 D가 생성이 됩니다. D, D, 골다, 디귿. 이렇게 해서 연관 지으세요. 디귿. 그래서 디귿, 골다, 비타민 D. 그렇게.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은 비타민 A, B1, B12, C, D. 골다, D라고 했어요. 비타민 D. 골다 해서 디귿. 골다 해서 D 해서 D. 연결해주면 됩니다. 골다공증 예방을 위한 비타민 D 섭취에 도움이 되는 방법은 1. 햇빛을 쬐다. 2. 탄산 음료를 마신다. 3. 수영을 한다. 4. 실내 운동을 한다. 5. 걷기 운동을 한다. 비타민 D는 햇빛을 쬐면 비타민 D가 생성이 되는데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D, 햇빛을 쬐다. 다음 중 골다공증 치료 방법으로 틀린 것은 1. 적정량의 칼슘을 섭취한다. 2. 적당한 체중을 유지한다. 3. 흡연과 음주를 금한다. 4.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를 금한다. 5. 수영 등 관절에 부하가 없는 운동을 한다. 자, 관절과 연관된 것은 뭐죠? 퇴행성 관절염이죠. 퇴행성 관절염. 골다공증은요. 치료성 운동은 체중 부하 운동에 가벼운 어깨 걷기 운동이 좋아요. 이게 차이예요. 자,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의 부담이 적어야 돼요. 그래서 몸무게도 약간 줄여주는 게 좋아요. 몸에 관절의 부담이 적게끔. 근데 골다공증은요. 약간 체중 부하 운동. 이게 이제 서로 차이예요.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하고 골다공증하고 서로 비교해서 공부해 줘야 됩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의 부담을 적어줘야 되고요. 골다공증은요. 자, 뼈에 약간 체중 부하 운동이 필요합니다. 골다공증은. 그래서 수영은 퇴행성 관절염. 수영은 퇴행성 관절염이에요. 그리고 골다공증에는 가벼운 걷기 운동이 좋아요. 요거 두 가지 퇴행성 관절염하고 골다공증 이 두 가지 서로 구별해 줘야 됩니다. 비교해 주면 돼요. 골다공증 치료 및 예방을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흡연, 음주, 카페인 음료를 즐긴다. 2. 칼슘 섭취를 가급적 줄인다. 3. 산책, 걷기, 가벼운 조깅으로 체중 부하 운동을 한다. 4. 햇빛을 쬐면 비타민 B가 몸에서 생성되므로 골다공증을 예방한다. 5. 골절 예방을 위해 저체중을 유지한다. 골다공증은 약간 체중 부하 운동이라 그랬어요. 골다공증은요, 어,
뼈를 좀 튼튼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골다공증은. 그래서 산책, 걷기, 가벼운 조깅. 그래서 체중 부하 운동을 해주는 겁니다. 그거와 달리 퇴행성 관절염은 수영. 그래서 몸에 관절에 부담이 적은 거. 그래서 체중을 좀 줄여주는 거. 그게 이제 퇴행성 관절염. 요거를 이제 이해를 하려면 골다공증은 퇴행성 관절염은 보통 나이가 많을 때 골다공증도 이제 나이가 많은데 골다공증은 이제 젊은 사람도 생겨요. 그래서 약간 체중 부하 운동이 필요합니다. 골다공증. 그래서 조금 연결해 주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중 골다공증의 원인으로 틀린 것은 1. 폐경기로 인한 여성 호르몬 결핍 2. 노년기로 인한 남성 호르몬 결핍 3. 가족력으로 인한 하체 골격의 허약 4. 갑상선 및 부갑상선 질환 5. 운동을 잘 안 한다. 골다공증의 원인으로 틀린 거예요. 틀린 거. 자, 나머지는 다 원인이에요. 골다공증은 누구한테 주로 발생하나요? 여성에게. 그래서 2번이 원인이 아니에요. 2번이 틀린 겁니다. 골다공증의 원인은요. 폐경기로 인한 여성 호르몬 결핍이에요. 여성들에게. 그래서 또 가족용으로 인한 하체 골격의 허약, 갑상선 및 부갑상선 질환, 운동을 잘 안 할 때. 골다공증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해 피해야 하는 음식은 1. 커피 2. 우유 3. 멸치 4. 두유 5. 채소 항상 이거 할 때 뭐예요? 식물성, 동물성. 식물성은 몸에 좋은 거, 건강한 거. 동물성 몸에 안 좋은 거, 건강하지 않는 거. 그래서 이것은 건강한 거. 커피는 건강하지 않은 거. 그래서 골다공증에서 피해되는 것, 질환에서 피해되는 것은 커피죠. 이게 동물성이에요. 자, 3단계 고관절 골절이에요. 고관절 골절은 아예 뼈가 부러지는 거예요. 원인은 낙상입니다. 고관절 골절의 원인은 낙상입니다. 노인의 신체적 변화 중 낙상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은 1. 청력 증가 2. 시력 확대 3. 뼈 크기 증가 4. 균형 감각 저하 5. 무게 중심이 뒤에 있음. 낙상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에요. 신체 변화 중. 자, 균형 감각 저하죠. 낙상이라는 건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게 뭐죠? 균형 감각이 떨어져서 넘어지는 거예요. 신체적으로. 고관절 골절의 가장 흔한 원인은 1. 낙상 2. 저체중 3. 골다공증 4. 퇴행성 관절염 5. 류마티스 관절염 낙상입니다. 여기에서 골다공증이 있는 노인이 낙상을 하면 발생하는 게 고관절 골절이에요. 고관절 골절의 치료 및 예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집안의 조명을 밝게 한다. 2. 욕실에서 신발을 신는다. 3. 계단 끝에 난간을 설치하고 조명은 어둡게 한다. 4. 바닥에 흘린 물을 즉시 닦아준다. 5. 낙상을 예방한다. 옳지 않은 겁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3번이죠. 계단 끝에 난간을 설치하고 자, 조명은 어둡게 한다. 자, 낙상을 예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명은 밝게 해야 돼요. 계단 끝이 아니라 자, 난간은요, 잡을 수 있게 계단 옆에다가 이렇게 해서 설치해야 되는 거죠. 자, 낙상 예방에서 집안 조명을 밝게 해야 되고요. 자, 욕실에서 미끄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신발을 신고요. 자, 바닥에 흘린 물은 즉시 닦아줘야 됩니다. 다음 중 고관절 골절을 유발하는 질환은 1. 퇴행성 관절염 2. 신부전 3. 류마티스 관절염 4. 고혈압 5. 골다공증 자, 고관절 골절은요. 고관절이 약해서 생기는 거예요. 뼈가 약해서. 뼈가 약해진 것은 뭐죠? 골다공증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연골이에요. 관절의 연골이 이제 닳아서 없어지는 거죠. 차이가 있습니다. 골다공증은 뼈가 약해진 거예요. 어깨 통증이 있는 경우에 신체적 사정으로 옳은 것은 1. 소화불량의 유무
2. 관절의 가동 범위. 3. 피부 가려움증 유무. 4. 기억 상실 경험 유무. 5. 호흡 곤란 유무. 관절 가동 범위. 이것이죠. 자, 어깨 통증이 있을 때 신체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거. 그것은 뭐다? 관절 가동 범위. 그러니까 관절을 많이 사용해서 어깨 통증이 있는 경우 어깨 통증의 원인으로 봐줘도 됩니다. 소화불량하고 어깨 통증하고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어요. 피부 가려움증하고도 마찬가지고요. 기억 상실 경험하고도 상관없고요. 호흡 곤란. 그래서 어깨 통증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관절 가동 범위입니다. 골다공증을 기반으로 한 낙상에 의해 발생하며 서해부와 대퇴부의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으로 오른 것은 1. 퇴행성 관절염, 2. 골다공증, 3. 고관절 골절, 4. 류마티스 관절염, 5. 골연화증. 낙상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고관절 골절이죠. 낙상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퇴부의 통증이 발생합니다. 근골격계 질환을 앓고 있는 대상자에 대한 요양보호사의 활동으로 틀린 것은 1. 대상자의 질병명을 예측하거나 말하지 않는다. 2. 칼슘 섭취가 풍부한 식단을 제공한다. 낙상과 같은 안전사고 유의한다. 4. 보조기구 사용법을 숙지한다. 5. 수술받은 대상자는 전적으로 도와준다. 틀린 거 고르는 겁니다. 근골격계 질환을 앓고 있는 대상자에 대해서 틀린 것은 어떻게죠? 항상 전적으로 도와주면 안 됩니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잔존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돕는 겁니다. 자, 1번을 보면 질병명을 예측하거나 말하지. 이게 의료행위거든요. 이런 의료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그리고 근골격계니까 뼈죠. 뼈니까 칼슘 섭취가 풍부한 식단을 제공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낙상과 같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되죠. 고관절 골절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리고 보조기구 사용법을 숙지해야 됩니다. 자, 근골격계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 보행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안전손잡이 또는 지팡이라든가 휠체어라든가 자, 뭐 보조기구, 보행 보조기구 이런 것들의 사용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합격하세요.